이 경우에는요, 인내심, 노력, 부부 상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 깨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2020년 다 끝나가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저 이혼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살아야 돼요. 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상담 많이 했으니까 좀 결정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러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결정 못하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참고 노력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결혼을 깨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건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결과 저는 이혼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잘못된 상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상대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결혼이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멀쩡한데 실제 결혼을 딱 해보니까 전혀 내가 모르던 정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많이 있죠. 습관성 바람둥이, 폭행, 폭언, 경제적인 무능력.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 채널에 보면 결혼하면 위험한 남자 유형.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또 연애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근데 결혼을 해서 한 2년이 지나 보니까 남편이 세상에 학력을 속인 거였어요, 사실은요. 고졸이었는데 서울대 다니다 중퇴해서 연대 다닌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네요. 나 못 살아.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습관성 거짓말쟁인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남자가 자기 부모도 속였다는 거죠. 시부모님도 몰랐대요. 근데 그게 탄로난 다음에도 이 여자분은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2, 3년 정도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학력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또 바람을 폈네, 이 남편이. 근데 그것도 한 명하고 아니라 여러 명하고 피우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딱 들통이 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래도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혼이 너무 무서워요. 이 남편을 고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제가 노력을 해서 남편을 고쳐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참 그분이 엄청 딱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성 거짓말장이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살고 결국 인생 자체를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와는 끊어야 됩니다. 이런 남자와 살면 선생님도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 인생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에 이걸 독이 든 사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백설공주가 독 든 사과를 먹고 이렇게 싹 쓰러지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빨갛고 예쁜데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독이 들었네. 저는 가끔 이게 결혼 생활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참아도 소용없고 인내해도 소용없고 부부 상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배우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폭행, 폭언, 습관성 바람둥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습관성 거짓말쟁이, 경제적 무능력. 자,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내가 고치겠다.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상대방의 문제니까. 나는 멀쩡하거든요. 이거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또 있는데요. 각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비유로요. 바이올린과 꽹과리가 결혼했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이올린 그 자체로 문제 없죠. 꽹과리 그 자체로 문제 없잖아요.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첼로가 만났으면 잘 살아요. 비슷하니까. 그리고 꽹과리가 징하고 장구나 이런 애들하고 만나면 또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트를 쏴가지고
그 순간에 전혀 안 맞는 사람끼리 호르몬이 나왔네. 사랑의 호르몬이. 그래서 전혀 안 맞는 사람끼리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너무 안 맞아. 안마도 너무나 심하게 안 맞아. 남편은 너무 외향적이에요. 밖에 다 돌아다니길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는 집에서 꼼짝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분이 너무 진취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사업하시고 정말 진취적이거든요. 교우 관계도 많고 사업도 다양하게 하시고 늘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런 분하고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하고 이런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부관계가 계속이 되면 대체로 이혼을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대화가 끊겨요. 너무 다르니까. 서로 완전히 무관심해지고 한 집에 살면서 수년간 같이 말도 안 합니다. 나중에 밥도 따로 해 먹습니다. 아니면 서로 다른 걸 못 견뎌서 계속 싸워요. 이렇게 됩니다. 자, 화해할 수 없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결혼한 경우. 자, 이게 1번 유형입니다.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경우. 이 경우에는요, 인내심, 노력, 부부 상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 깨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안녕.